여러분의 공동체 제대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나 박사도 오늘 김순환 국장님께 열심히 배울 생각으로 펜, 종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이 김순환 사무국장님, 이제 이번 편부터는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 과정, 또는 추진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안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그 광역 단위의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 지원 기관에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그 인큐베이팅 설립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께 이런 도움들은 전국 어디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이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설립 기준으로 전국에 이제 2만 개가 넘어갔는데요. 와, 2만 개가 넘습니까? 네네. 네. 이건 사실 다른 나라 사례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설립 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많이 생겨만 한 만큼 양적 성장은 충분히 좀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설립 자체에 대한 정보는 시장에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장님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제가 그 농촌이나 네. 어촌이나 이 마을 공동체를 찾아뵈면 네. 고령화가 워낙 진행이 네. 빠르게 되다 보니 네. 뭐 청년회장이 한갑은 훨씬 넘었고 그렇죠. 65세 심한 경우는 70세 된 분이 청년회장을 하고 네.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을 특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면 네. 온라인보다는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네. 그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네. 그런 기관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는 게 네. 네. 훨씬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전문화도 되어 있고 이제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쌓여 있는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설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간단하게 좀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사실 저는 협동조합은 설립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빠르게 설립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디게 설립이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설립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협동조합 설립 전에 나와 뜻이 맞는 그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5명 네. 또는 5개 기관. 네. 어쨌든 5개라는 게 여기 상당히 포인트겠네요. 네. 네. 사실은 요즘 자식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5명을 모은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려운 일이죠. 네. 지금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들이 적은 이유 중 하나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왜 두 사람만 모여서 동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선 굉장히 많이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5명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게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경제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발기인들을 처음에 모으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아, 네. 대충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이에요. 네. 그걸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서 네. 그 지점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그 성패가 좌우가 된다고 해도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설립 단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네. 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네. 발기인을 어떻게 모으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5명 이상, 5단체 이상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 수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할 수 있는 5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네. 그럼 뭔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협동조합의 어떤 성공을 위한 첫 단추를 깰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발기인을 말씀하신 대로 뭐 추후에 좀 더 그런 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네. 설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네. 발기인을 이제 모았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발기인들이 모여지고 나면 그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조합의 정관을 같이 고민하고 작성하는 일입니다. 아, 정관. 네.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의 규범, 규칙, 문화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문서상의 규율 같은 거죠. 네. 헌법 같은 개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걸 같이 고민하고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이게 발기인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큰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발기인을 모으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관을 작성하고 네. 그럼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정관까지 이제 작성이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사람도 모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방식을 규정하는 규율하는 정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여져 있는 사람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네. 좀 더 많다는 것은 5명 이상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걸까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거다라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정관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설립동의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아, 동의. 네. 설립을 동의할 만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는 거네요. 네. 요즘 얘기하는 뭐 깐부를 모은다고 네. 말도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놨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더 필요한데 동의되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그분들을 더 모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설립동의자들을 네. 더 모으게 되는 것이고 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굳이 표현상 나누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기인이 정관과 기본적인 우리 조합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설립동의자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네. 설립동의자까지 모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제 설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 조합원이 되는 거죠. 아. 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네. 그럼 발기인도 조합원이죠. 조합원으로 되고 네. 또 설립 동의자들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되고. 네. 아, 그래서 어떤 좀 코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 발기인이라면 맞습니다. 네. 여기에 좀 더 확장해서 네. 함께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네. 함께 해보자 네. 라고 어깨 동무를 맞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이 네. 설립 동의자라고 네. 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될 때 이 설립동의자끼리까지 모아지게 되면 총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립총회 때 임원 선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임원의 후보를 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주요한 임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통 발기인들 중에 이제 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총회 준비위원장을 발기인 대표가 맡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김선환 국장님과 함께 4단계로 아주 엑기스만 추려서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기인을 5분 이상을 모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발기인이 모였으면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또 어떤 규율, 어떤 시스템, 뭐 그런 어떤 약간 헌법 또는 뭐 룰 네. 같은 걸 만드는 정관을 만들게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설립 동의자를 모집해야 된다. 네. 코어에 뭐 코어만 가지고도 그대로 설립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근데 협동조합의 의미가 여럿이 모여서 단합한다는 의미니까 발기인에서 좀 더 확장해서 동의자를 설립 네. 동의자를 구한다는 네. 모집한다는 거. 일단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겠죠.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4단계로 창립총회를 네. 개최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임원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고 네. 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네네. 분들에 의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죠. 물러가듯이 갈 거다라고 네네. 하는 아주 이 프로세스,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책으로 읽었던 것보다 우리 김선환 국장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자료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남영찬, 김순환과 함께한 협동조합 3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4편 기대되시죠? 과정만 이럴 뿐이지 이 과정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히든 스토리 또는 노하우, 아마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 4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신 김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뵙겠습니다. 네.